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가 오고 시간이 잠깐 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게차 기사가 많이 없습니다. 중장비 중에 지게차 자격증을 가장 많이 따죠. 중장비가 아니야. 모든 자격증 중에 지게차 자격증을 가장 많이 땁니다. 되게 따기가 쉬운 편이에요. 정말 쉬워요. 학원에서 한 달 정도 배우면 무난하게 따는데,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자격증 없이 많이 타시는 분들 많죠. 자격증 없이 타면 안 되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타보다가 자격증 따긴 따야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타봤던 분이면 유튜브로 그냥 영상만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렇게 바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합격하면 재시험 쳐야 되니까 되게 귀찮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붙어야 되는데 1시간 타보면 됩니다. 학원 가서 1시간 타면 한 10만원 정도로 하죠. 1시간만 타도 꽤 비싸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거의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따기가 쉬우니까 자격증이 별로 가치가 없죠. 이게 좀 잘못된 게, 이렇게 많이 따는데 국비 지원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게차 기사를 구하려면 없어. 이제 한 50대 경력자를 뽑으면 한 50대 정도, 50대면 젊은 편입니다. 이 업계에서 60대 후반도 많아요. 지게차를 뽑든지 아니면 경력자 기사를 뽑든지 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는데 불필요하게 따는 거죠. 국비 지원이 된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내는 세금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따기 힘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지게차 국비 지원 안 해줘도 돈도 별로 안 들죠. 이거는 몇십만 원 정도 투자하면 딸 수 있는 건데, 굳이 국비 지원 해가지고 자격증 쓰지도 않는데, 그렇죠. 세금을 너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경력자를 뽑으면 젊은 분들이 조금 있죠. 이제 자격증 따서 일하고 싶은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게차의 길로 계속 갈지 안 갈지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알바 느낌으로 좀 하다가 그만두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초보로 오니까 좀 홀대받고 막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길을 접는 거야. 돈도 뭐 많이 주진 않죠, 초보 기사한테. 그래서 지게차 자격증 따실 분들만 따십시오. 별로 지게차 취업할 생각도 없는데 그냥 한번 따보자 하고 따면, 그런 걸로 국비 지원 받아버리면 내가 낸 세금이 너무 아깝죠. 지게차 자격증을 주로 따는 분들이 현업에서 필요해서 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 할 거 없어서 딴다, 할 거 없으니까 지게차 기사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는 사실 이 일을 자부심을 갖고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안 좋죠. 할 거 없어서 하는 그런 직업으로 인식이 돼버리면 안타깝게 모든 직업이 다 가치가 있는데,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지게차 자격증을 딴다, 쉽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자격증 따가지고 신입으로 일할 수 있냐? 일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예외가 있어요. 일부 예외는 있는데 보통 힘들다. 이게 정년이 없는 직업이죠. 장비를, 자기 차를 운영한다는 게. 근데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젊을 때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정년 없이 내 기력이 닿을 때까지 할 수가 있는 거지. 회사에서는 젊은 사람을 뽑으면 좋은 게 뭐냐면 좀 막 굴릴 수가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막 이것저것 시키기도 조금 부담되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어렵지. 그래서 영업용으로 간다,
영업용은 이제 야생이죠. 야생의 길로 가는 거고 생존 게임입니다. 그때부터 회사에서 계속 타고 싶다 그러면 지입차가 가장 좋습니다. 3톤 지입차는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단기로 치고 빠질 거면 괜찮긴 한데 7톤부터 금액이 좀 많이 높아지니까 오래 일할 거면 7톤이 훨씬 낫죠. 그런데 지입차가 돈을 뭐 되게 많이 준다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장점이 있는 거고 회사에서도 그런 입장이죠. 지속적으로 일하게 해줄 테니까 금액은 요 정도로만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지입차를 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막 건설 현장이나 화학단지 이런 데서 1년 단위로 막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막 기름값 빼고 지입력 빼고 이것저것 될 거 다 떼도 한 700씩 남는답니다. 700 이상 남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굉장히 부럽거든요. 같은 7톤인데 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제 하소연을 하죠. 전 이거밖에 못 받는데 지입차 해가지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저보고 그냥 여기 있으랍니다. 뭐 하루 밖에 나오려고 하냐고 안에서 편하게 일하면 되지 안정적으로. 단기 현장 같은 것도 현장이 끝나면 또 새로운 곳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나 봐요. 밖에서 일하면 기름값도 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죠. 그리고 뭐 수술도 대줘야 되고. 저 같은 지입차는 좋은 게 기름을 회사 기름을 씁니다. 이게 한 달에 한 7-80만원 세이브가 돼요. 펑크도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가동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생각엔 엔진 오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펑크가 아니라 타이어 자체를 지원을 해줘야 돼. 이렇게 차를 많이 타는데 그래서 한 번씩 저도 항상 생각을 하죠. 내가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나도 밖으로 나가야 되나? 밖에 계신 분들은 저보고 그냥 안에 있으라고 경쟁자라서 그러나 저도 막상 밖으로 나가려면 또 부담이 되죠. 들쑥날쑥할 텐데 수입이. 지입차하고 있으면 그냥 회사원이랑 똑같습니다.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영업 안 해도 되고.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여기서 일을 계속 하면서 월대를 더 올려받는 것.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월대를 올려달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구하는 뒤에 말을 해야 협상이 되는데 다른 곳 갈 곳도 없는데 맞죠? 안 된다 못 올려주겠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냥 일해야 되죠. 내년에는 월대를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자, 이제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